예전에도 뭐 심장 부정맥 환자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할 때, 또 뭐 이렇게 당뇨가 있는 환자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혹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면역 억제가 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꼭 하지정맥류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 면역 억제 환자들이 다른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 면역 억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역 억제라는 것은 면역이 그냥 단순히 그냥 떨어져 있어서, 내가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거나 어떤 특정 질환에 걸린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환에 의해서 면역 억제가 된 환자인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후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다 파괴돼서 면역 기능이 뚝 떨어져 있는 질환이죠. 에이즈라는 질환이. 그런데 이제 에이즈 말고 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으로써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장기를 이식한 환자들입니다. 콩팥이나 간을 이식을 했다거나 이렇게 장기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질환에 걸려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 몸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질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고 루푸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면역 억제제를 많이 복용하고, 면역을 너무 과하게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들을 많이 처방을 해서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환자분들은 면역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감염의 문제입니다. 이런 면역 억제 환자들은 감염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을 억제시켜 놓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수술 후의 회복 과정입니다. 사실 어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가볍게 생각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개 부위가 깨끗이 상처가 잘 나서 잘 붓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이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환자들은 이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이 치료받은 곳에 어떤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게 아주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유가 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억제 환자들의 특징은 수술 후에 이게 상처가 좀 더디게 낫는다든지, 수술 부위가 천천히 회복된다든지, 이런 특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면역 억제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를 수술을 받을 때는 일단 항생제와 같은 것을 충분히 쓰고, 소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창상 치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합을 푸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푼다고 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하지정맥류 수술에 있어서는 뭐 봉합을 풀거나 이런 상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처 관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